지난 7월에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었죠. 바로 한 파출소장의 갑질이었습니다. 80대 지역 유지 뭐 회장님이 승진시켜 준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이 와서 뭐 과일을 깎으라고 했다. 뭐 도대체 우리 경찰 안에서 이런 일이? 라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 말씀하신 당사자를 저희가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그러니까 라디오 인터뷰는 그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처음 하셨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인터뷰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처음이십니다. 뚝섬 치안센터의 박이나 경위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함께 싸우고 계신 분이죠. 민관기 전국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별로 저희가 아직 인기도 없는데 이렇게 편의점 차렸다 그래서 축하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또 경찰 이게 제복이죠. 예, 이렇게 네, 직접 근무복, 네. 예, 근무복을 직접 이렇게 입고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당연히 기억하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선 집중해서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역품이다님께서 시선 집중도 열심히 들으시는 분인가 봐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벌써 한 석 달 정도 지난 셈인데요. 박경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해당 사건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고 예, 하시면 돼요. 해당 사건이 이제 언론에 뭐 보도되고 나서 뭐 경찰청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서 뭐 조사 아직까지도 뭐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조금 묻혀진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던 찰나에 네. 여기 나오게 돼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네. 석 달째 조사 중인 거예요? 네. 이럴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이렇지 않는데 현장 직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예, 사회 감찰이 좀 늦게 움직이고 천천히 움직이고 예.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직원들의 갑질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 예. 고질병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현직 경찰관들을 그러니까 직장 내 갑질, 뭐 직장 갑질 119 뭐 이런 데서 민간 회사들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사장이 뭐 얼차려를 시키고 뭐 무슨 뭐 늦게까지 야근을 시키고 막 이런 일들은 봤지만 경찰 안에서 어떻게 이런 다 동등한 경찰관들끼리 선배고 후배가 있을 뿐이지 어떻게 이렇게 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승진을 이분이 시켜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지역 유지가 그리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로서는 정말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일단 좀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박경희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뭐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꺼내니까 너무 끔찍하고 아이고. 네, 너무 힘든데요. 뭐 그 중에 뭐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제가 뭐 참기 힘들고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점심 식사를 매일 해야 하는데 네. 그 식사를 챙기는 과정에서 먼 거리로 이제 식사를 가시길 원하시고 소장님 파출 소장. 네네네. 그러니까 뭐 편도로 40분을 걸어야 되는데 평지가 아닌 언덕길로 해서 식사를 마치고도 돌아오는 시간이 점심 시간을 훌쩍 넘겨서 뭐 오후 3시, 4시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제 업무를 마칠 수가 없었고 예. 이제 그 와중에 또 다른 그 외부 인사나 뭐 다른 분들과 이렇게 동석을 또 원하셔서 저는 이제 안면도 없는 식사 자리에 약간 비서처럼 대동하는 자리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거를 거부하게 되거나 제가 만약에 뭐 다른 약속이 있다 하시면 이제 일단 다른 여경분을 섭외를 하시고 그 여경마저 이제 거부를 하면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예. 지금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식사 자리에 이제 참석을 요구한 자리에서 뭐 사진을 찍자. 또 그 사진에 뭐 이름을 써야 하니 뭐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줘라. 그리고 또 사진을 또 받으러 와야 되니 또 그 자리에 나와라. 또 그러면서 이제 뭐 추행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거부하지 않았냐? 뭐 한 16년 차고 뭐 경찰이면 할 말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그게 뭐 조직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 제기를 건건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상관하고의 그 관계가 많이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쌓일 때까지는 사건화되기 전까지는 제가 묻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거를 이렇게 저처럼 모아서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도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뭐 저희 경찰 동료분들이 봤을 때 아 나는 갑질 당해도 신고하지 말아야겠다. 박이나처럼 저렇게 언론이 다뤄주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이 정도인데 뭐 나 같은 거는 당연히 묻히겠지. 나만 문제 있는 직원으로 보이겠지. 이런 그 인식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직원들 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경찰 지휘부의 생각은 저 모르겠지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 아, 예, 네가 해봐야 여기서 받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결국은 너한테 피해가 가는데 너 까발릴래? 다시 생각해 볼래?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도와주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뭐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진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 정말 그 기가 막힌 현실이 있었던 건데 이를테면 이 우리 박형희님에게 점심시간은 없었던 거네요. 네. 점심시간 1시간이 그냥 노동 1시간으로 채워졌던 거고 오후 3, 4시까지 파출소장하고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면 그 3, 4시간 동안 있었던 미뤄진 일을 또 다 해야 퇴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퇴근이 당연히 남들 할 때 못하고 네. 서너 시간 항상 딜레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 도대체 이게 몇 년간 지속됐던 그러니까 거예요? 몇 년은 아니고 제가 올해 이제 2월 달에 네. 발령을 받고 3개월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음. 그 당시 저랑 같이 근무했을 때, 그러니까 여경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임산부. 네. 예, 그러니까 저하고 임산부하고 이제 파출소장님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여경 그 임산부가 조산기가 있어서 걸으면 안 되는데도 네. 편도 20분 넘는 거리를 식사를 강요해서 이거 진짜 네, 그 여경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고 네. 거부를 왜 안 했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거부 당연히 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거부도 하루 한두 번이지 이게 뭐 조직 직장 내에 적응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이제 본인이 싫으니까 어휴. 이제 거부하다가 한 번씩 따라간 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자리들이었고 뭐 갈비에 뭐 문어에 뭐 보신탕에 뭐 오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점심시간에 보양식으로 식사비를 그거 다 접대 받은 거잖아요. 아니 저희 돈으로 n분의 1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저랑 그 여경은 와. 경장이고 이제 신임 뭐 몇 년 안 된 여경인데 그 파출소장님 아니 파출소장님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n분의 n분의 1로 정확히. 하는데 무조건 예. 따라가서 밥을 예, 아니 위원장님 이래 아니 이게 아니 위원장님이 더 세게 싸우셔야겠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 안에 얼굴 빨개지셨네. 얼굴이 빨개지셨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5만 원씩 걷어서 네? 얼마요? 5만 원씩 5만 원씩 걷어서 걷어서 n분의 1로 n분의 1로 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이제 양이 갈비, 문어. 양을 조금 먹고 예. 남는 거는 그분이 이제 다 드시면서 왜 밥을 조금 먹냐 반찬은 왜 안 먹냐부터 이제 오만 잔소리를 들어서 그 여경도 조금 출산 휴가를 일찍 들어갔습니다. 예. 정규원님께서 미쳐 네. 미쳐 나 미쳐 이렇게 지금 댓글을 올리시고 있고 본인 가족들이나 사주지 우리가 진심 입맛이 뚝뚝 떨어진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미칩니다. 미친다 정말. 예.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조직 내 사실은 저희들이 네. 지금 여경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한 2만 명은 안 되고요. 예, 그러면 사실은 한 5년 정도 전부터 이제 여경 비율을 상당히 많이 네, 이제 증원을 시켰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없어요. 경찰청에서. 과연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경찰관을 들어올 때 여경 마음하고 네.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과연
그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부분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고 네. 이 부서 간 조율도 해줘야 되는데 경찰청에서 전혀 그러지 못하니까 네. 갈 수 있는 부서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경들이 이런 그 좀 갑질을 당해도 네. 내 그 다음에 인사라든가 인사 고과라든가 승진 같은 데에 반영이 되니까 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꿍꿍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소장이 그 박경희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그렇죠. 평가자 입장이니까 저 사람한테 밉보이면 승진도 안 돼. 그렇죠. 뭐 시험 보고 못 봐. 못 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그냥 꾹꾹꾹꾹 참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이 정말 매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들인데 이제 자꾸 이제 경찰도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야, 외부에서 보는 경찰관들은 그렇지 않을 예,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또 경찰 조직 안으로 들어와 보면 네.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제 계급을 달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군보다도 네. 어찌 보면 지휘계통이 더 좀 냉정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네. 인사가 1년에 2번 있어요. 예. 근데 민사고과를 한 번 하고요. 예. 인사 때 일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여성뿐만이 아니고 남자들도 갑질을 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남성들도. 그럼요. 이따가 저희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여성 갑질, 남성 갑질 이게 나눠서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는 근데 이제 일단 이 사건으로 조금 집중해서 들어가 보면요. 이 파출소장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떻게 지금 됐습니까?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고요. 올해? 네, 예. 갑질 이외에 형사 사건에 또 제가 고소를 해서 불법적으로 CCTV를 열람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직권 남용 아니면 무고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일체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징계 절차도 그런 형사 절차를 반영해야 더 높은 수위가 나올 텐데 네. 이제 전략적으로 퇴직 전에는 형사 조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반영되지 않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 지금 아직 뭐 있죠, 계시죠. 예, 근데 뭐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셨는지 병가를 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얼마 전에도 뭐 군대 식당에서 아주 잘 자유롭게 밥 먹고 가는 걸 봤다고 저 속을 뒤집는 직원들의 어떤 그 제보가 네, 제보가 많아서 제가 그때마다 조금 저는 이제 약간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예. 확실히 뭔가 뭐 상급자는 다르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어떤 모모 과장님하고 구내 식당에서 뭐 얘기 열심히 하면서 식사하는데 뭐 잘 되는 거 맞아?라고 이제 직원들이 제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 5월 달에 서울경찰청에 이 사건 진정이 제기가 됐는데 그 이 금호파출소장입니다. 전 금호파출소장인데 직권 경고 이게 어떤 정도 수위의 그 처벌이라고 봐야 될까요, 위원장님?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장 기자님 경고. 딱 끝. 끝. 아, 그럼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피해자는 저렇게 그 지금 점심시간 다 잃어버렸죠. 원하지도 않는 그 뭐 돈 내면서 밥 다 먹어야 됐죠. 거기다 추행까지 당했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예? 근데 이런 피해를 생각하면 이게 직권 경고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감찰에서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그 분리 조치를 명확하게 했다면 네.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 결국은 분리 조치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박경희가 병가를 냈는데 그 병가를 낸 사이에 다시 고발을 한 거예요. 박경희를 파출소장이. 예. 그러면서 다시 2차 가해가 들어간 거죠. 세상에. 근데 처음에 그 5월 달에 그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네. 분리 조치를 해주고 왜 안 한 겁니까, 분리 조치를? 그러니까 이제 그 감찰에서는 분리 조치가 됐는데 그 파출소장하고 우리 박경희랑 뭐 같은 공간에서만 분리를 시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같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예. 파출소장이 사무실에 있으면 예. 박경희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분리 조치.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박경희가 사무실에 들어올 때가 되면 파출소장한테 전화해서 제가 사무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파출소장이 나가는. 그게 분리 조치. 네. 야, 이게 진짜. 전 경찰 30년 하면서 이런 분리 조치는 처음 봤는데요. 네. 그게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또다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 처음에 정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고 결국은 고소 고발의 전으로 가게 될 연장선으로 수밖에 가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니 박경희님 어떻게 그럼 미리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저 나갑니다, 저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일일이 했어야 됐습니까? 더 웃긴 게 이제 경찰서에서 네. 그걸 중간에서 또 뭐 조절하시는 분이 한 명 또 나오셔가지고 네, 소장님께서는 2층에 계시고 전 1층에 있고 예. 뭐 지나가다 마주치는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좁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고 뭐 자기가 중간에서 지켜보겠다 해서 이제 원래 업무가 있으신 분이 업무를 안 하고 중간에 내려오셔 경찰서 진짜 예, 이게 말이 경찰서에서 말이야, 막고. 예, 나오셨고 한 예. 4시간 있으시더니 예.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가버리시더라고요. 네, 제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아니 너무 조금-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기자님이 웃으시니까 저도 같이 웃음이 진짜 기가 지어지는- 막힌데. 네, 그래서 가버리셨고 예. 또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나가 있어라. 또 이제 팀장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도저히 이거는 제가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2주 병가하고 출근했는데 그 상태였고요. 다시 이제 병가를 간 사이에 이제 불법적으로 CCTV를 돌리고 뭐 직원들한테 CCTV를 돌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근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근무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예. 4시 반에 퇴근을 했으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근태를 고소나- 보겠다. 근태를 보고 다시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근데- 박경희를 근데 진정을- 문제가 될 네. 게 보복을 있었습니까? 한 거죠. 보복으로 이제 고소를 또 한 거네요. 문제라는 것은 사실 파출소장님이 제 그 근무의 지도 뭐 감독자로서 예. 그때 그걸 교정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뭐 지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CCTV를 돌리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진짜. 조금 제가 좀 치사하게 느꼈던 게 이제 근무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시 딱 출근했는데 9시부터 근무복 안 입었으니까 근무복 미착용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하시기 위해서 불법까지 저지르신 게 예. 너무 조금 안타깝고 예. 또 그거를 하심으로써 이제 뭐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혼자 그 기계를 만지실 수 없잖아요. 네, 네. 다른 직원한테 또 그 불법을 시킴으로써 그 직원들이 다 연루될 수밖에 없게 없는 되는 상황이 됐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다 못한 직원이 저한테 제보를 해줘서 제가 알게 된 아.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만 갑질을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안 그러셨으면 그런 해당 얘기가 저한테 흘러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 해도 이거는 박경희 좀 나와라,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가 죽겠다. 아. 예, 너 징계 먹게 생겼다. 뭐 CCTV 하고 뭐 감찰이 와서 뭐 복사해 가고 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탄원서 진정 뭐 그 진술서를 써줄 테니 예. 너도 나와서 대응을 해라. 라고 직원들이 예. 동료들이 네네. 동료들이 나서준 거예요. 네,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또 서울청 감찰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출석하셔라. 네. 그래서 제가 파출소장님 건이 뭐 결과가 나왔나요? 했더니 뭐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다른 담당이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경감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기자들한테 소개가 잘 안 됐고 그게 아주 그냥 어찌 보자면 아주 그냥 그 말초적인 부분만 강조가 돼서 네, 추행. 보도가 되고 네. 추행으로 그냥 네. 네. 뭐 그렇게만 딱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후속 보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그냥 대충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더니 이게 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경찰 사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근데 이뿐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들은 얘기 중에 더 이상 사건을 확대하지 않으면 파출소장처럼 경징계에 그치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네, 제가 정식 이 언론 보도가 제가 현장 활력소에 이제 폭로 글을 게시하고 네. 이제 언론에서 이게 조명이 되면서 제가 본청에 다시 이제 이걸 진정 사건을 이제 재접수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메일로 간단한 내용을 적고 나머지 서류를 이제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가 도착도 하기 전에 그 해당 감사실 그러니까 본청 감사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해당 파출소장이 보복 목적으로 역진정을 낸 건 아주 잘못된 거다. 그래서 조사는 하지만 조사는 받아야 되니까 저한테 조사는 받되 불문 경고로
일을 끝내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불문 경고를 왜 받아야 돼요? 받죠? 이렇게 예, 하면서 이제 좀 많이 폭풍 오열을 했는데 이제 그 해당 녹음 파일이 제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그분도 많이 곤란한 처지에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높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더 한번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 게 제 서류가 도착도 안 했는데 네, 그 좀 또 참 이게 말을 잇기가 어려운 정도 네네네. 수준의 상황인데 그 만약에 직장협이 없었다면 이런 거 고발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그 현장 경찰관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저희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8만에서 9만 정도요. 8만에서 9만 되는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여경들이 많이 있다면 진짜 직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도 있죠. 그렇죠. 예, 최근 실제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도 예, 실제로 그 이슈화는 됐지만 이후에 1년 후, 2년 후를 다시 되돌아가 보면 네, 그분들은 그러면 근무를 잘 하고 있는가? 예. 계속 여전히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왕따요? 예. 조직 안에서? 조직 가령 A 경찰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B 경찰서로 갔는데 B 경찰서에서 쟤는 A 경찰서에서 저런 일 때문에 왔대. 쟤랑 말 걸지 마.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강전 분위기네. 그렇죠. 애들이 강제 전학 가면 소문 나가지고 애들이 안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지금 갑질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이 예. 사실은 제2의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공개를 못하고 예. 그냥 참고 살자 이런 좀 기류가 흐르지 않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병돼요. 그러니까요. 이거 화병 우라가 나 있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참고 살아야 되고 조직에서 어찌됐든 얼마나 어렵게 경찰관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런 사소한 문제로 문제 생겨서 그만두게 되면 오히려 내 인생이 망가져라고 하니까 계속 그냥 참는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이나 경이 용기 있게 정말 이렇게 나서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끝내 그래도 다 재판이 끝난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무혐의 처분 다 받고 끝나신 건가요? 진행 중이죠.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네네. 아니 이 조사도 진행 중, 재판도 진행 중, 수사도 진행 중. 이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린다고. 6개월에서 1년 더 걸린다.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한 가정이 거의 무너질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도 있고. 네. 제가 사실 그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조직이나 이 사회가 매정하다는 생각이 좀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은데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경험을 또 처음 했고 이거 혼자 대응하다 보니까 너무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조사 절차 자체가 없다는 거 아세요? 그 부분이 제가 제일 그때 아팠던 부분인데 직권 경고로 마무리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저에 대한 반론이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그 절차가 없다는 거에서 일단 한번 무너졌고요. 뭐 행정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행정 심판을 할 수도 없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서울청에 감찰 조사를 받아야 되만 할 수 있는 감찰만 받아야 되고 나머지 이의 신청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심정이어서 하나의 글을 올리게 됐고 그때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좀 그랬는데 제가 그런 뭐 상태였기 때문에 가정에 당연히 좀 충실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 정신적으로 심장이 이제 뭐 억제 오기도 하고 뭐 공황장애 증세가 나기도 하고 뭐 무기력하기도 하고 막 오락가락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엄마 노릇 뭐 부인 노릇 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집안에 있어서 아무리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래서 죽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죽기는 싫은데 억울해서 죽기는 싫은데 이거밖에 없네?
그러니까 좀 그 정도 상태였거든요. 그때가. 어. 또 다시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조금은, 네. 울지 마세요. 지금 손승민님께서 어떻게 네, 막 이렇게 그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예. 네. 아 위원장님께서 네, 네. 예, 같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다고 제 예, 글을 예. 읽으셨다고 예, 이렇게 예, 연락이 예. 와셔서 예. 저는 이제 처음 전국 직협을 알게 됐고 그 전엔 잘 몰랐었어요. 예. 아니 직장협의회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나셨어요? 경찰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명한데. 소문은 나 있는데 직원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부담스러운가 봐요. 자기 일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니 보호해 줄 수 있죠. 내부망에다가 이제 글이 올라오면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보고 글 쓴 사람을 현장에서 만난다든가 어떤 내막을 좀 들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 글도 안 쓰고 사실 연락도 안 한다면 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막 이런 그 좀 방송을 통해서 네. 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 그래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렇죠. 동료가 있고 조직이 예. 있다는 건 예. 그만큼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아유 우리 박경희님 계속 울고 계셔가지고 휴지 좀 갖다 주세요 제작진 여러분. 예. 박경희님 그만 아이고 너무 우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 편의점을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취재 편의점을 연 이유는 바로 연대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박경희님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저희가 같이 손잡고 혼자만 살면 무슨 재미예요. 같이 손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이 취재 편의점 쉽게 아무 데서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편의점 만들었으니까 억울하신 사연 있으실 때 야 내가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실 때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성만 이런 갑질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남자도 똑같죠. 그러니까 쉬는 날 뭐 운동을 할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뭐 게임은 되지도 않는 예. 그 뭐 순경이라든가 예. 막 15순경하는 게임을 해서 예. 지는 사람이 밥값을 내게 한다든가 무슨 게임을 해요? 골프? 아니 뭐 당구를 친다든가 예. 뭐 이런 게임을 예. 하면서 쉬는 날? 예, 쉬는 날 나오라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순경은 갑질이 아닌 그 갑질인지 모르거든요. 예. 본인이 당하고 예.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예. 그냥 사랑하니까 아 쉬는 날 나한테 나와서 같이 운동하자고 하는구나. 예.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게임을 해보면.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죠.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판이 깨버리는 밥 내기 하자. 그러니까 밥도 먹고. 얘는 기분 나서 밥까지 얻어먹는 거예요 후배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담배 심부름이요? 그럼요. 담배값 안 주면서. 거의 그거네 뭐 500원 주면서 야 우유 사오고 빵 사오고 뭐 완전히 예전에 빵 군대 셔틀 있을 때 예, 뭐 하고 뭐 담배까지 사와 뭐 이런다더니 거스름돈 1,000원 거스름돈 당겨. 1,000원 당겨. 이게 지금 경찰 안에서 아니 근데 이게 최근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묻혀져 있었는데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조직이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조직이든 이런 네. 문제들은 다 있죠. 내포에 있죠. 네. 있는데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사실은 군 쪽도 아마 그 박대령 보십시오. 예, 여군들 문제가 맞아요. 계속 예. 거기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조직은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고 네. 그래도 자꾸 이제 그 밖으로 수면 위로 올려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또 이제 직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법적으로 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부터라도 수면으로 끌어올려서 썩은 종기를 좀 도려내는 그다음에 그런 또 지휘부가 있다면 네.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해서 좀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나마 검찰은 좀 나아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막 하니까. 근데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있는 데서 오히려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서지현 검사도 그렇고 또 고 이해람 중사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골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또 누구도 말조차 못하고 말했다가 오히려 더 불이익이 오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다 뭐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검찰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양심 고백을 하면 그날부터 왕따가 되고 맞아요. 문제적 네.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그 문제를 고발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인데 오히려 그거를 완전히 네가 문제야. 왜 떠들어? 뭐 이런 방식으로 경찰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급 사회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계급 사회다 보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뭐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뭘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 직원이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문제 있는 직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그 문제들이 좀 권한을 너무 지휘부에서 가지고 있어서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좀, 그렇군요. 예. 경찰 지휘부 무관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워크숍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발각되는 족족 취재 편의점에서 다룰 터이니 네, 예, 고맙습니다. 민강규 회장님께서는 저에게도 계속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